저희가 예전부터 찍어놨던 그런 사진들 영상에 올리지 못했던 그런 꽃들 정원에서 6개월 동안 어떤 꽃들이 피는지 보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급격하게 갑자기 방송을 탁 꺼야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손님이 갑자기 딱 오신다 그럼 저희가 딱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방송 이름을 틈새 방송이라고 했는데, 가드도님하고 꽃을 좀 보도록 할까요? 6월 달에 핀 꽃들이 있어요. 예쁜 꽃들이 참 많이 폈었어요. 참 많이 폈었는데, 참 화면을 보시면서 꽃이 있는데 이건 무슨 꽃이죠? 이건 소르백 작약이었던 것 같은데. 소르벳 작약이라는 꽃입니다. 보통 작약이 해 잘 드는 곳에서 키워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거의 반음지 가까운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소르백 작약이 정말 아름답게 매해마다 피어나네. 올라오는 입구 쪽에 왼쪽에서 항상 피어 있어서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작약꽃이죠. 8가지 이렇게 피어 있었던 거죠. 지금 사진은 5월 28일 사진이에요. 작약꽃이 오래 가진 않아요. 그래서 네. 한번 봉우리 지면서 피기 시작하면 거의 제 생각에 일주일 안에 지는 것 같아요. 한 번 펴서 일주일 안에. 네. 그러면 화려한 만큼 그렇게 꽃이 오래 가진 않네, 그죠? 네, 그래도 작약하고 비슷한 목단이 있거든요. 목단보다는 오래 가요. 그래서 네. 목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쉬운 마음에 작약을 많이들 키우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작약꽃이 5월 28일 정도에 이렇게 펴져 있었습니다. 박명우님 반갑습니다. 이민수님도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그 다음에 보실 꽃은, 이 꽃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까요? 오늘은 꽃 맞추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꽃 이름 아시는 분 없으세요? 자, 10초 주겠습니다. 10초. 그 실제 말하는 거하고 네.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이 보는 화면하고 딜레이가 몇 초 있어요. 그러면 한 5초에서 10초 사이에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방송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영상으로 저희가 올렸던 곳인데, 안젤리나라는 장미 예쁘게 피었던 곳인데, 이게 사연이 있어요. 자, 장미나무가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오른쪽에 그 올라오는 저희 언덕이 있는데, 올라오는 언덕이 오른쪽에 이렇게 화려하게 막 엄청 컸었거든요. 근데 올해 그 벌레, 무슨 벌레죠? 노래기. 올해 노래기라는 벌레가 굉장히 많이 창궐한 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날씨가 더워져서 겨울에 그 노래기의 그 알이 죽지 않아가지고 진짜 징그러울 만큼 많이 봤어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노래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수십만 마리를 봤거든요. 거짓말 조금 더 보태면. 이 노래기가 이렇게 담장으로 막 가니까 밑에 집에 사시는 분이 여기다 그 뿌리는 약을 준다고 이거를 죽인다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가 부랴부랴 캐가지고 위에다 심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위에다 옮겨 심었더니 얘가 그 다음에 좀 비실비실한데 예쁜 안젤라 장미를 이렇게 보여줬었습니다. 장미를 혹시 키우고 싶으시다면 이 장미를 추천드려요. 이 장미가 정말 어디든 적응을 잘 하고요. 꽃이 정말 이렇게 많은 겹은 아니지만 동글동글 예쁘게 핍니다. 그리고 꽃송이도 주렁주렁 많이 달리고요. 그리고 병충해도 적어요. 그래서 장미를 처음으로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제일 먼저 한번 심어보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노래기 뉴스에서 보신 분들 있지만 실제로 보잖아요. 그 처음에는 진짜 정말 징그러워요. 정말 그 조그만 꼬물꼬물한 게 막 기어다니는데, 그런데 자꾸 보다 보면 징그럽다기보다는 보는 족족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여름에 살충이라고 해야 되나? 살충 진짜 많은 곤충을 죽였습니다. 네, 안젤라 장미였고요. 네, 안젤라 장미가 이렇게, 그 다음에는, 자, 이건 무슨 꽃이죠? 수레바퀴라는데요. 글쎄요, 이제 여기가 수레국화가 맞나봐요. 지금 비슷한데. 키우는 환경이 해가 잘 드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꽃수가 적게 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요즘 많대요, 수레국화가. 네, 맞아요. 길가에 많이 피어요. 요즘 많이 피는데, 이거는 5월 28일에 저희가 촬영했던 그런 꽃입니다. 이건 카페에 방문하신 손님이 집에 많다고 이렇게 스티로폼 박스에 많이 캐가지고 저희 카페에 나눔을 주셨어요. 그래서 카페에 올라오는 언덕 옆에
꽃 좋아하시는 할머니랑 같이 심었습니다. 그렇게 막 겹이 많이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수레국화인가 아닌가 이렇게. 근데 꽃이 뭔가 환경이 부족하면 겹이 줄잖아요. 보통 네, 네. 경험했을 때. 네, 그러니까 네. 아마 이게 환경이 맞지가 않아서 겹으로 영양분이 부족해서 안 핀 것 같아요. 네, 비비빅님 실시간 알림을 놓쳐서 아쉬웠는데 항상 방송하신 모습까지 함께 방송하시는. 네, 저희가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저희 그리고 한 가지 여기 계신 분들 오신 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삽목하는 영상 30만 명이 본 영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제 말투가 너무 막 뭐 불친절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제 평소에 말투이기도 하고요. 원래 이제 제 말투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초보자의 입장에서 질문을 좀 디테일하게 해보고 싶은데 이 가드너님은 보통 식물 키우시면 그렇잖아요. 뭐 어떤 분야든지 내가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알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짚어 나가는데 자꾸 이제 막 설명을 해 나가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커팅을 하고 더 설명을 해주라,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조금 굉장히 친절한 버전으로 꿀 떨어지는 버전으로 삽목하는 방법을 영상을 하나 더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게 있고요. 뭐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하는 게 그다지 의미는 없지만 생각나는 게 말씀드립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더 이제 같은 분야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사실은 제가 유튜브 채널이 이것도 있고 이제 커피 관련 채널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있어요. 채널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아무튼 제가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서 식물을 잘 몰랐는데 식물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나가면서 이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웃는다고 저희가 카페를 이곳에서 한지 3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저도 손님들한테 오면 어느 정도 설명할 정도는 이제 되고, 이제 그런데 제일 난감한 질문이 손님들 와가지고 막 제가 가드너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가게에 있는 식물들에 꼭 네임픽을 꽂아놔라, 가격하고. 나는 잘 모르니까. 근데 꼭 안 꽂아 놓는 게 있어요. 근데 손님들이 꼭 그 안 꽂아 놓는 식물만 안 꽂아 놓는 식물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가드너님이 팔기 싫어가지고 안 꽂아 놓은 거예요, 그게. 근데 꼭 그것만 손님들이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 안목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게 와가지고 안 팔았으면 하는 걸 꼭 물어보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가드너님한테 뭐라고 하지만, 그리고 이제 저희 가게 홍보를 해드리자면 저희 가게는 대전에 있고요. 대전에서 조금 외곽 쪽에 있습니다. 대전 서구 장태산 근처에 카페제라라고 검색하시면 알 수 있고, 커피도 판매하고 원두도 판매하고 그다음에 식물도 판매하고 일단은 그 오프라인에서는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식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식물은 이 식물 이름 정겨운 꽃이네요. 시골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다 알 것 같아요. 고들빼기? 고들빼기 맞아요? 고들빼기 맞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속새? 딩동댕동 고들빼기 맞아요. 고들빼기 맞아요? 네, 우리 반찬으로 먹는 고들빼기 김치 있죠. 그거에 익숙하죠. 이게 고들빼기 꽃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들빼기 꽃이 예뻐요. 귀여워요. 이렇게 생겼네요. 네. 네. 저는 풀 있죠. 자풀에서 피어나는 꽃들이 예뻐서 자풀을 뽑질 않거든요. 근데 동네 어르신들이 다니시다가 카페에 풀 자란다고 막 아랫집 할머니들 마시러 오셨다가 어르신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다 뽑아주셔요. 근데 저는 이 꽃을 무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안 뽑으셨으면 하는데 생각하고 뽑으시는 거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골에서는 흔하니까 다 뽑아 버리죠. 네. 그리고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끔 서울에서 오시는 사모님이 계세요. 손님이 계시는데 뭐라겠냐면 저희 집에서 이제 화분을 사가시면서 화분에 풀이 났어요. 잡풀이. 네. 근데 저희는 맨날 보는 게 풀이니까 이제 딱 뽑으려고 했더니 뽑지 말라고, 서울에서는 화분에나 풀도 귀하다면서 그거를 못 뽑게 해가지고 그 풀이 난 채로 이렇게 가져가셨다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싱그러움이 사람에게는 항상 이렇게 그립고
싱그러움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 자연의 이치인 것 같아요. 고들빼기를 속세라고도 한대요. 오늘 네, 처음 알았네요. 속세라고 하는군요. 어느 지방에서 속세라고 하죠? 경상도 안동, 그러니까 경상도에서는 속세라고 합니다. 아,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나는 풀 중에 못 먹는 풀은 거의 없잖아요. 웬만하면 다 먹기 때문에 이거는 피기 전이에요. 꽃망어. 피기 전. 네. 속세 짠지가 고들빼기 김치래요. 네, 짠지라고 하는구나. 짠지는 들어본 것 같아. 짠지. 지금 사진에 보시는 거는 피기 전 모습인데요. 어물러져 있어도 뭔가를 담긴 했는데. 이건 굉장히 난이도 있는 지금 치커리 꽃이라고 돼 있는데 맞아요? 말해도 돼요? 네, 이제 말하세요. 토플이에요. 토플. 토플. 네. 토플이 치커리 꽃하고 같은 말인지는 제가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꽃이 피기 전에 찍은 거라서 이거는 토플이 꽃이 피기 전의 모습이고 뭐 시간이 된다면 이따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꽃일까요? 이거는 화원에서 사가지고 바닥에 심은 거죠? 네, 서비스로 받은 꽃이에요. 이게 보라색인가요? 아니면 파랑색이요. 파랑색? 보는 화면이 다 달라서. 이것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 꽃은 여기 정답이 나왔어요. 시네라리아? 네. 네, 시네라리아라는 꽃입니다. 시네라리아라는 꽃인데 그리고 요 색깔도 있고 요런 색깔도 있어요. 네, 바닥에 키는 높이 크지 않은데 제 기억으로는 붙어 있어서 이렇게 좀 귀엽게 피었던 그런 꽃 같은데 이것도 꽃이 오래 가나요? 네, 오래 가더라고요. 네, 오래 갔죠. 딱 이파리 보시면 알겠죠? 네. 이파리 보시면 알듯이 이건 장미입니다. 장미인데 이것도 꽃이 완전히 피기 전에 꽃이었고 장미가 이 매력이 약하기 전에 피는 장미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장미들은 따서 먹기도 하거든요. 이 장미 꽃잎이 몸에 좋대요. 특히 여자한테 좋대요. 그래서 제가 정원일 하다가 배가 고프거나 또 뭔가 먹고 싶을 때 그럴 때 따먹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작은 꽃이죠? 네, 한번 맞춰보십시오. 무슨 꽃이에요? 고추 아닌가요? 고추? 네, 고추가. 아, 그러네. 네, 제가 심은 토종 고추 네. 꽃입니다. 네. 고추꽃을 아시는 분은 시골에서 살지 않으시면 거의 모를 것 같아요. 왜냐면 고추를 집 안에서 잘 키우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고추꽃도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지고 나서 여기 자리에서 고추가 생기는 거죠. 네. 자, 이 꽃은 무슨 꽃인가요? 외철쭉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월동이 안 돼요. 그 일본산 식물인데요. 꽃이 정말 예뻐요. 분재로 많이들 키우시더라고요. 이것도 카페 오시는 손님께서 선물로 가져다 주신 화분인데 올해 처음으로 꽃을 봤어요. 혹시 이 철쭉 이렇게 생긴 철쭉꽃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외철쭉이라고 하니까 외라는 게 일본 할 때 외놈들 네. 할 때 외 그거구나. 네. 그럼 일본 철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맨 앞에는 파종이라고 적혀 있죠. 파종이는 어떤 꽃이 이런 꽃이 편 거예요? 네. 이름이 따로 없는 거죠. 제가 이름 붙이기 전에 어. 이제 판매가 되거나 네. 그다음에 아니면, 네, 그렇죠. 스타브 아니타? 네. 제가 정말 예뻐하는 페라고늄 중에 하나예요. 네. 꽃이 정말 예뻐요. 예쁘죠?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팔렸죠? 네, 둘 다 팔렸어요. 손님들이 예쁜 거는 다 네. 판매를 해 가니까. 네. 근데 판매를 안 하면 네, 제라늄을 좀 예쁜 걸 구하시려면 농장 이런 데서 구입하시는 것보다 개인 블로그를 이제 네이버 블로그 검색을 하시면은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간혹가다 분양을 하시거든요. 그럼 분양을 하실 때 분양을 받아서 키우시는 게 예쁜 제라늄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제 꿀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페라고늄 분양, 제라늄 분양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많이 착한 가격에 나올 거예요. 네, 이거는 뭔지 아시죠? 앵두. 저희 집에 있는 앵두입니다. 네. 왕앵두. 왕앵두. 응. 굉장히 점점 맛있었는데 커지죠. 굉장히 맛있었는데 우리 집에 처제가 와서 다 따먹고 갔어요. 이 꽃은 무슨 꽃일까요? 뭐지? 타고 올라가는 거. 서양 의알이라고 하는 네. 클레마티스. 네.
우리가 영상 한번 올린 적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아주 가느다란 줄기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한 게 이런 눈이 달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식물들은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타고 올라가는지 참 신기합니다. 클레마티스가 노지 활동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곳곳에 정원이 있는 곳에 항상 빠지지 않고 식재가 되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꽃 모양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색깔도 다양하고 꽃 모양도 다양하고 꽃도 있고 겹도 있고, 그래서 클레마티스를 하나 심어서 꽃을 보면요 자꾸 들이게 돼요. 저희는 이제 땅이 협소해서 많이 심지는 못하고 몇 가지를 심었는데 원래 겹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늘지고 해가 많이 비치지 않는 곳에는 겹도 호수로 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물은 나름대로 자기의 그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많을 때는 꽃잎을 하나 더 피워서 겹으로 자라게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부족할 때는 내가 과감히 하나를 포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을 이제 호수로 피워내는, 네, 그런 식물의 생명력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영국 장미인가요? 데이비드 오스틴? 스탠다드 장미. 스탠다드 장미. 네, 근데 이름은 갑자기 또 내가 부러뜨린 장미인가? 아니요. 아니요. 그거 하고 이거. 폼폼 브랜드인가? 아마 네, 그 스탠다드 장미. 네. 스탠다드 장미는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싸요? 스탠다드 장미가 이제 손이 많이 가죠. 이게 왜 스탠다드예요, 이름이? 외대로 이렇게 올라와서 토피어리 형식으로 이렇게 장미가 위쪽에 피는데요. 그런 수영을 이렇게 격까지 많이 올라오는 장미로 그렇게 키우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스탠다드 장미로 키우려면 손이 정말 많이 가요. 그래서 아마 가격이 높지 않나. 근데 이거는 이제 접목을, 그 튼튼한 가지에 접목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아무튼 비싸요, 장미가. 진짜 비쌉니다. 스탠다드 장미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구할 수도 없고, 해가 아예 안 들어오면 키우기는 식물 등은 이제 살리는 개념이고, 꽃을 피는 식물들은 빛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태양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식물 등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래도 해가 조금이라도 들어온다면 식물 등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식물 등을 한번 더 증설을 해서 아주 강한 걸로, 네, 꽃을 보고 싶으시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베가트짜리가 있거든요. 그 퓨처그린에서 나온 식물 등인데 베가트짜리 식물 등이 있어요. 근데 빛이 굉장히 강해요. 저희 영상에 보면, 지하실에 이렇게 키우는 영상에 보면 나오는데, 근데 가격이 비싸요. 베가트짜리가 얼마냐면 25만 원. 25만 원짜리 식물 등입니다. 근데 만약에 뭐 요즘에 보니까 막 핫한 식물들은 그 뭐죠, 몬스테라, 무늬 몬스테라 이런 거는 얼마 전에 손님이 와서 뭐 가지 하나에 뭐 60만 원에 샀느니 뭐 70만 원에 샀느니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생각하면은 식물 등은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물은 자칫 잘못하면 또 죽으면은 돈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격이 높은 그런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분명히 세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 정도의 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살려 나간다면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예쁜 장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네, 이거는 데이비드 오스틴이죠? 네, 맞아요. 펜스를 벽에 걸어가지고 이 노란색 장미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뭐 예쁘게 폈어요, 진짜 한참.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고,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아치를 만약에 걸 수 있다면, 주택에 사시는 분들 벽에 걸어서 이런 장미를 키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식물을 사실 때 저는 이제 어디까지나 초보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식물을 잘 키우시는 분들은 아주 작은 식물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종 3,000원짜리 사가지고 그거를 키우는 맛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아주 잘 키우시는 분들. 그래서 3,000원짜리 1,000원짜리 사가지고 2년 3년 동안 키워서 2만원 3만원짜리 가치로 만들죠. 저는 그거는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나. 이제 이게 식물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 키우는 맛에 하지만, 초보자들은 완성품을 보고 식물을 사잖아요. 꽃을 본다든지 아니면 튼튼한 줄기를 본다든지 잎을 본다든지. 네. 화원에 가면 여러분이 고민하실 거예요. 내가 1,000원짜리 살 건지 10,000원짜리 살 건지 고민하실 텐데, 치킨 한 마리를 안 먹고 15,000원짜리 사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거를 1,000원짜리 사가지고 15,000원에 뭐 만원에 15,000원 가치를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나의 노력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만원의 돈을 주고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산 거예요, 미리. 네. 사서 튼튼하게 자리 잡은 식물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식물은 죽을 확률도 적고 그로 인해서 내가 10,000원을 더 비싸게 주고 샀지만 그 기쁨은 10,000원의 가치가 뛰어넘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뭐랄까 정성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느끼는 게 제가 식물을 키우면서 식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월만큼이 이렇게 가치를 매기자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식물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 자란 거를 사시는 게 여러모로 제가 보기에는 남는 거예요. 경험이 별로 많지가 않으시다면 잘 자란 식물들을 들여서 키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잘 키우시는 분들은 작은 유모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반려식물로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그분들은 고수입니다. 고수.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병에 걸리면 꼭 병원에 가야 치료를 할 수가 있죠. 이제 심각한 바이러스나 이런 게 몸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른들은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겨서 그런 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장미 얘기를 했냐면 장미도 보면 작은 걸 팔고 큰 걸 파는데 장미는 유독 병충해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장미는. 네. 그래서 장미는 가급적이면 조금 가격을 더 주더라도 네. 좀 비싼 걸로 사서 심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미는 보통 사면 이렇게 잎이 많고 꽃이 많은 그런 상품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네. 심으면 잘 자라는 계절에 폭풍 성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장미 조금 있으면 예약 받지 않아요? 11월쯤에? 네. 어디서 받죠? 만약에 이제 장미를 들으시는 거면 로즈팜이나 한국 원예 종묘 이런 데 가시면 좋은 장미를 착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요. 데이비드 오스틴 장미를 구매하실 거면 그 오스틴 장미 판매처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근데 장미가 시즌이 돼서 구입하려고 하면 물건이 없어요. 네. 네. 장미를 사시는 분들은 한 주, 두 주 사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몇백 주, 몇천 주 관공서 이런 데서도 막 굉장히 많이 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같은 뭐 일반 소비자들이 사시려면 미리미리 먼저 주문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걸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나중에 찾으시면 이제 정말 비싼 값에 구입할 수밖에 없고 또 심지어는 뭐 돈 있어도 못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네, 보통 이제 큰 관공서에 예쁜 장미들 식재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장미를 사려면 품절이 돼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장미를 키우고 싶으시다 하면 11월 말에서 12월 초쯤에 뭐 원예 종묘, 한국 원예 종묘나 로즈팜 이런 데서 이제 분양을 시작하거든요. 그때 빨리 놓치지 않고 구매하시는 게 예쁜 장미를 많이 득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라늄인데 이건 정말 제라늄 중에서도 정말 흔한 제라늄. 하원에 많이 유통되진 않는 그래요? 그런 제라늄이죠. 이름이 뭐예요? 호라이즌 스타 같은데. 호라이즌 스타. 네. 호라이즌 스타라는 제라늄입니다. 아까 이건 외철주. 아까 외철쭉. 네. 아까는 꽃이 크게 보였는데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이것도 장미고 이것도 장미고요. 차밍 피아노 장미 같아요. 차밍 피아노. 네. 차밍 피아노 장미가 동글동글 빵빵하게 피어요. 이거는요? 아까 여러 가지 색깔로 예쁘게 핀다는 이름을 잘 모르겠다고 했던 그 장미 있죠? 그 장미가 활짝 피면 이런 모양으로 핍니다. 네. 이건 헤르초킨 크리스티아나라는 독일 장미예요. 독일 장미. 네. 독일 장미가 우리나라 기후에 잘 맞는다고 했잖아요. 네, 심어보니까 노지에 정말 적응을 잘하더라고요. 독일 장미들이. 이거는 뭐죠? 그 바리스타님이 식재한 그 장미입니다. 여기는 저희 그 정원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5월 31일 5월달 마지막에 찍은 엄청나게 무더워지기 전에 찍은 그러니까 네. 봄에 완전 막바지에 찍은 사진인데요. 네, 이 토분 인형은 저희 가족이에요. 저희 부부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네, 가드너님 이렇게 만들었고 만들어 달라고 하셔가지고 만들어서 저희가 판매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카페에 오셔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판매해 드릴 수는 있어요. 정원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한 번에 세팅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월과
노력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더 이렇게 정감 가고 안정감 느껴지고 화려한 그런 정원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다. 정원을 가꿀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정원을 가꾸신다 하시면 많이 내려놓고 시간이 정원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 같아요. 오래 보내면 보낼수록 정원은 더 안정감 있고 아름다워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원 꾸민 지 몇 년 됐죠 지금? 지금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좀 인위적인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잖아요. 우리 정원 보면. 그러니까 세월이 더 필요한 거죠. 이거는 카페 제라의 언덕에 심어진 장미예요. 넝쿨 장미고요. 작은 장미꽃이 주렁주렁 많이 열리는 그런 장미입니다. 메이딜란드 스칼렛 장미예요. 손님 오셨네. 네, 여러분 방송을 아쉽지만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님이 오셔서 그럼 또 급하게 방송 마무리할게요. 빠잉.